아내의 마탐소원 진화 부부가 이번에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6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함소원 진화 부부, 홍현희 제이슨 부부, 송가인과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함소원 진화 부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다. 앞서 베이비시터 문제로 의견차를 보였던 함진 부부는 아직 앙금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금전적인 문제로 대립을 겪었다. 진화의 중국 친구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것. 진화는 돈 관리를 하는 함소원에게 부탁했지만 다소 큰 액수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던 함소원은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진화는 화를 내며 함소원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감정이 격해진 함소원도 멋대로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 어머님에게 말하겠다고 화냈다. 점점 깊어만 가는 갈등의 골, 결국 진화는 끝내 집을 나가버렸고, 마음의 문을 닫은 듯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함소원을 애타게 만들었다. 함소원은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한참 뒤에 전화를 받은 진화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혼자 있고 싶다. 생각 좀 더 하고 들어가겠다고 무뚝뚝하게 답했다. 급기야 함소원은 답답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어딘가 어두운 딸의 목소리가 단번에 알아챈 친정엄마는 한 걸음에 함진 부부의 집으로 달려왔다. 함소원은 엄마에게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 우리 둘이 만나서 아끼고 아기 낳고 잘 사는 게 정답인 줄로 생각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1,000만 원 넘는 돈을 친구한테 빌려준다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허락하느냐고 눈물로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건 너무 서운하다. 밤새 내가 걱정하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진화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날 밤, 진화가 다시 집에 돌아왔고 두 사람은 3일 만에 만나 대화를 나눴다. 진화는 사람이 정말 힘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진다. 난 적어도 최선을 다했다. 당신에게 솔직히 다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날 한없이 비난해서 나가버린 거다. 내 참을성도 한계가 있다. 솔직히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며 자신이 진짜 화났던 이유를 털어놨다. 두 사람은 계속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진화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내 체면 하나 못 봐주냐고 말했고, 함소원은 왜 꼭 돈이어야 하느냐. 다른 식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돈의 철학이 달랐던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 다시 감정이 격해진 진화는 당신은 사람 자존심을 구겨버린다. 내가 본 여자 중에 돈을 제일 중시하는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다. 돈이 생명인 사람 같다면서 돈도 못 쓰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한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힘들다라며 아내와 다른 소비관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서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해 털어놨다. 끝이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의 싸움은 다행히 용돈 100만 원으로 협상하며 극적 타결했다. 함소원은 한 달에 얼마 쓰고 싶은지 말하라. 허락해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진화는 최소 현금 100만 원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함소원이 받아주며 두 사람은 화해했다. 부부라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갈등 상황이 생생하게 펼쳐지며 긴장감을 자아냈다. 6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는 케빈 나와 지혜 부부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케빈 나의 가족은 전세기를 타고 등장했다. 예고편을 통해서도 라스베이거스 초호화 저택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의 중심이 됐다. 하지만 방송 직후 케빈 나,
사업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케빈 나는 전 약혼녀와 파혼하는 과정서 성파문 논란이 불거져 소송까지 이어졌다. 케빈 나의 전 약혼녀는 지난 2014년 케빈 나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다고 주장, 케빈 나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약혼녀는 케빈 나와 1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며 케빈 나가 모든 스트레스를 제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었다. 그가 실증이 나자 버림받은 기분이 든다고 주장,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케빈 나와 케빈 나의 부모를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총 3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케빈 나는 미국 국적의 한국인으로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1년 미국 이민 후 골프와 연을 맺었다. 최경주에 이어 역대 한국인 골프 선수 중 두 번째로 PGA 투어에 진출한 한국인 골프 선수다. 현재까지 누적 상금은 약 3천만 달러 한화 약 360억 원에 이른다. 송가인 부모님이 둘째 아이를 가슴에 묻었음을 고백했다. 6일 방송된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서는 진화가 함소원과 부부싸움한 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송가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함께 장어를 구워 술을 한 잔 기울이며 과거 힘겹게 살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송가인의 아버지는 이전에 없이 살 때는 둘이 술 한 잔도 못 먹었는데 이제 안주에다 술도 한 잔 먹고 살지. 자네 우리 집 와서 고생만 원 없이 하고 새끼들 학교 보내려고 돈 버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하며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에 송가인의 어머니 역시 당신도 고생 많이 했지. 없는 살림해라며 남편을 향해 고마움을 드러냈다. 그러자 송가인 아버지는 젊어서 작은 방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둘째를 안 잃어버렸냐. 아파가지고.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다. 아이 아파서 병원에 못 데려가고라며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송가인 어머니는 나는 항상 잃어버린 놈이 내 가슴에 있다. 100일 만에 병나서 병원에도 못 데리고 가고라며 둘째 생각에 끝내 눈물을 흘렸다. 송가인의 아버지는 그런 생각도 이제는 잊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자. 고생 많이 했네. 고맙다. 고생해도 그걸 참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아내에게 진심을 털어놔 감동을 자아냈다.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 라는 구호로 가득 찬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집회 현장을 보도했다. 집회에는 주옥순 엄마방송 대표를 비롯한 엄마부대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옥순 대표는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 엄마부대 회원들은 문재인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 문재인의 머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옥순 대표는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라며 일본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된 카톡방에는 일본은 맞고 한국은 틀리다는 동영상을 비롯한 여러 링크가 퍼지고 있었다. 기자회견 참석을 종용하는 메시지 뒤에는 많이 참석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글도 적혀 있었다.
또 일본 제품을 불매하자는 노 저펜을 패러디한 예스 저펜 등의 문구가 있었다. 일부 교회 목사들은 친일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목사는 문재인 정권이 반일을 고집한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친일로 가야 한국의 안보가 지켜진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다른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라며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2013년 엄마부대를 설립해 박사모,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을 지지해왔다.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배우 이재룡 54가 만취 상태로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이재룡이 피해자의 손해배상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앞서 지난 6월 11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이에 대해 이재룡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이재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룡은 지난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이재룡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맹간의 전성시대, 불멸의 이순신, 눈꽃, 종합병원이, 일말의 순정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 1995년 배우 유호정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일남 일녀를 뒀다. 초과 이익 환수제 피한 단지 겨냥 적용 요건 낮추고 전매 제한 강화. 정부가 다음 주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역의 주택 가격 변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대상은 지난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도입 전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환수제 규제를 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0%대인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현재 적용되는 지역이 없다. 이 기준을 물가 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대거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전매 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 2회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9월로 예정된 만큼 이를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는 각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이때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태블릿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성이 극대화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의 공개가 임박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삼엄한 경계 속에 갤럭시 노트 10 발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7일 오후 4시 미국 뉴욕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행사를 열고 갤럭시 노트 10 신제품을 발표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는 8일 오전 5시이며 삼성전자 뉴스룸과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행사는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진행된다. 이곳은 미국 프로농구 브루클린 너츠의 홈 경기장으로 각종 대규모 공연도 열리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 노트9 발표 당시에도 이곳의 대형 스크린, 농구장 코트 절반 등을 모두 활용해 화려한 무대 연출을 선보이기도 했다. 갤럭시 노트 10 행사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000명 이상의 미디어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전망이다. 행사를 하루 앞둔 이날 바클레이스 센터에는 갤럭시 노트 10의 대형 광고물도 곳곳에 걸려 있다. 센터 유리벽에 부착된 대형 포스터에는 블랙, 화이트 색상의 S펜이 크게 형상화됐다. 행사장 바로 옆에 위치한 애틀랜틱 애비뉴 바클레이스 센터 지하철역 입구에도 커다란 S펜이 등장해 행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갤럭시 노트 10은 디자인과 S펜의 변화가 예상된다. 갤럭시 노트 10은 6.3인치 일반 모델과 6.8인치 플러스 모델로 출시되는데 베젤리스 디자인이 극대화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사용화면 면적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측면의 인공지능 AI 빅스비 버튼은 전원 버튼으로 통합되고 이어폰 단자도 사라진다. 갤럭시 노트 10의 S펜은 에어 액션 기능이 탑재된 게 특징이다. 이 기능은 S펜의 움직임을 인식해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는 S펜을 움직여 원격으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거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사양도 업그레이드됐다. 플러스 모델 후면에는 수직 구조의 트리플 카메라와 그 우측에 비행시간 거리 측정 터보 카메라가 분리돼 탑재된다. 3500에서 4300마의 배터리, 갤럭시 S10보다도 개선된 엑시노스 9825,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 등 사양도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 직후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에는 갤럭시 노트 12 5G 모델로도 나오는 만큼 이동통신사를 통한 관련 프로모션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무제한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사전 주문 마케팅 이미지가 유출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IT, 모바일 IM 부문의 분기 실적도 악화되면서 갤럭시 노트 10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오르면서 시장 점유율 상승에 기여했지만 중저가 갤럭시 A 라인업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은 1조 원가량 감소했다. 프리미엄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 10은 수익 창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갤럭시 노트 10은 내일 공개된 후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사전 예약 판매되며 23일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출고가는 6.3인치 갤럭시 노트 12 124만원대, 6.8인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256GB 모델 139만원대, 512GB 모델 149만원대로 알려졌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 노트 9와 비교해 10만원가량 높아진 수준이다.